자, 2차 곡선 관련 실전 문항 모음에서 되어 있는 2차 곡선의 제4장 마지막 장 실전 연습장입니다. 자, 먼저 문제의 내용, 제시, 그 앞에 연습 예제라고 해가지고, 테마 1부터 테마 3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테마 1부터 테마 3까지 해서, 접선의 개수에 관한 수학적 이론들을 수학적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서 있는 거야. 일단은,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의 접선의 개수, 영역에 따른 접선의 개수, 어떤 영역 내에서 이 2차 곡선들이 지금 영역을 나누고서 있지. 예를 들어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y = x 제곱형의 포물선이라고 한다면, 포물선의 위쪽 영역과 포물선의 아래쪽 영역, 그 다음에 포물선의 경계 영역이 존재하죠. 그치? 이 각각의 영역 내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해서 포물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개수가 어떠하며 그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 또 접선의 위치라든지 접점과 관련되어진 혹은 접선과 관련되어진 어떤 수학적 계산이라든지 특성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의 소재들이야. 물론 대충 짐작해도 포물선의 위쪽에,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해서 포물선의 위쪽에 점을 찍었을 때는 접점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접점은 존재할 수 없지, 그치? 외물의 한 점을 위쪽에 포물선의 위쪽에 어느 한 점을 긋고 그 점으로부터 포물선을 지나도록 선을 긋게 되면 이건 접선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교점은 하나 만들어줘도, 두 개까지 만들어줘도, 그치? 그래서 포물선의 경우에는 포물선의 아래쪽이나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에서 접선을 그어야 될 거야. 그런데 이 포물선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좀 특별한 포물선이나 쌍곡선, 타원 각각의 2차 곡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점이나 영역이나 위치 등이 있지. 예를 들어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쌍곡선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점근선 자체가 쌍곡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와 같은 접선의 개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그래서 그런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자는 의미야. 특히 쌍곡선에 관해서 이 접선의 개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제, 직접 쌍곡선에 대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증명까지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의 위치에 따라서 포물선 y제곱 = 4p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가능하지, 그치? 하나도 없거나 한 개이거나 2개이다. 자,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으로는 포물선의 구부러진 영역의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교점은 만들어져도 접선은 만들 수는 없지. 그치? 우리가 교점이라는 것과 접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구별을 하자. 교점이라는 거는, 만일 교점을 찾는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면 돼? 결과물들을. 교점을 찾으려면. 단순히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지. 그치? 연립방정식이 해란 말이야. 직선과 우리가, 그치? 우리가 원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곡선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 만일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접선을, 한 점을 지나면서 한 곡선에 접선을 긋는다라고 할 때는 조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연립방정식이지. 그치? 응? 접점도 일종의 교점의 하나니까.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들어가면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접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돼? 판별식 D가 0이 되어지는 조건이 더 필요한단 말이야. 일종의 중군이 되어지는, 그치? 특히 2차 곡선에 대해서는 중군이 되어지는 조건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떤 건을 가져야 된다? 중군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2차 곡선에서의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접선이 가지는, 그치? 조건을 갖다가 찾는 데 있어서, 혹은 접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는 알겠지?
교점을 찾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찾는 거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접한다는 문제를 곡선에 곡선에 접한다는 문제를 푸는 것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그것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들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좀 구분을 했어요. 뭐 접점이나 접점 등을 찾기 위해서 2차 곡선의 문제를 갖다가 미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 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점에 대한 건 얻을 수는 있잖아. 그치? 어느 특정 점을 지나는 곡선에 대한 접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에다가 x-a 플러스 b 하게 되면 a, b를 지나는 접선의 문제를 한다면 그 같은 식으로 우리가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f'x를 갖다가 얼마큼 쉽게 풀 수 있느냐. 근데 2차 곡선의 포물선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쌍곡선이나 타원은 x의 제곱, y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분하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선의 문제를, 2차 곡선에서는 접선의 문제를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풀려고 하기보다는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조건들을 활용해 주는 게 좀 더 용이한 접근법이 될 거예요. 알겠지? 문제에서 꼭 미분을 통해서 해라!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면, 재심이나 논제에서. 자, 여하튼 포물선에서는 포물선에 구부러진 안쪽에서는 이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죠. 교점은 만들어줘도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접선과 교점을 좀 구분하자.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야?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 어느 한 점을 지나고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을 한 개만 그을 수 있는 경우. 자, 포물선 위의 점들에서만 이건 가능하지. 그치? 포물선 바깥의 점에서는 포물선에 대해서는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포물선에 구부러진 바깥쪽. 만일 이걸 포물선에서 증명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에게 이걸 증명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뭐 세계 영역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 그 위치에 있는 점들을 갖다가 찾아도 되고. 알겠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직선과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포물선의 접선 조건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접선 조건. 그러면 만일 접선이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거?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거 꽤 중요해, 알았지? 이 접선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 증명 문제로 나오기 상당히 좋은 그런 조건의 문제들이야. 포물선, 쌍곡선, 타원 우리가 문제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접점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가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그랬지.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 뭐하고 뭐? 곡선과 접선을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보통은 이제 직선의 식을 갖다가 직선에 관련된 식, y의 식을 갖다가 y랑 x에 관련된 식을 곡선의 식에다 대입해서 이제 식을 만들게 돼. 얘는 2차 식이고, 그치? 2차 곡선 얘는 2차 식이고 얘는 1차 식이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보통 만들어져. 생각보다 시간은 얼마 안 걸려. 일단 연립 방정식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접점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제1번의 식에서 판별식 D가 뭐가 되어지는? 판별식 D가 0이 되어지는 이 조건의 방정식을 만들면 돼. 알겠지? 이 방정식의 해 개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D equal 0의 방정식이지? D equal 0의 방정식의 해 개수가 해의 개수에 따라서 그 접점이 두 개가 되거나 혹은 하나가 되거나 0이 되거나 판별식 D를 0으로 만들면서 그 0으로 만들어지는 해의 개수의 조건에 관한 것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것 해의 개수에 관한 조건이 그치 이제 접선의 개수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들이지. 그치? 응?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접선의 개수에 관한 거다. D equal 0에 관한 식에서 접선의 개수들을 갖다 찾아보게 되면 접선의 개수를 찾기 위한 예를 들어서 A, B를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직선은 직선인데 A,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A, B라고 하는 좌표평면상에
A, B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고 하자. 자, 이 점으로부터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었을 때 그 접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알아보는데, 여기까지 해서 알아보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접선이, 만일 이 점에서 접선이 2개라면 어떻게 되겠어? 접선이 2개라면 D = 0에 이것도 나중에 보면 2차식으로 거의 다 나와요. 이 식도. 뭐에 대한 2차식으로 하면 주로 A, B의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알겠지? 그 점을 지나는 점에 즉 Y = mx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같은 식이 될 텐데, 기울기 m을 가지는, 이때 이 m의 값이 몇 개인지 아는 게 곧 접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판별식 D를 0으로 만족하면서 저 m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해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풀어가는 방식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D = 0인 관계식들이 이러한 식을 풀었을 때 2차 곡선에서 일반적인 식을 한번 써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D = 0을 식을 써면 이게 보통 m에 관한 2차의 식으로 이게 다시 또 표현되게 됩니다. 2차의 방정식의 형태로. 알겠지? 요게 m에 관한 2차의 방정식의 형태로 주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것의 해의 개수가, 즉 m이 몇 개인가, 그러기 위해선 다시 또 뭘 따져야 돼? 이 D에 대한 판별식 D'을 또 따져줘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그래서 D'이 0이 되어지면은 그 점으로부터 A, B로부터 그어지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1개가 되어지는 거고. m의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D를 0으로 만드는 m의 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니까. 중근으로서. 그 다음에 D가 D'의 음의 값이 되어지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양의 값이 되어지게 되면은 2개의 접선이 이 점으로부터 그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따져서 접선의 개수를, 어떤 특정 점을 지나고 특정 곡선의 접선의 개수를 알아보시면은 판별식을 몇 번 써야 돼? 식을 정리한 판별식이 2번 쓰여야 되는 거야. 2차 곡선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것만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2차 곡선은 좀 특별한 점이나 선들을 존재한다 그랬지? 2차 곡선을 구성하는. 정근선이라든지 중점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축이라든지 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2차 곡선들을 정의하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정의에 기여하는 어떤 점들이었잖아. 그치? 이런 특별한 점들은 원점이라든지 X축이라든지 Y축이라든지 점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조건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담고 있어. 예외적인 조건을. 예를 들어서 쌍곡선의 점근선에서는, 쌍곡선에서의 점근선 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쌍곡선의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점근선 위에서는. 그러면 보통 쌍곡선 내에서 쌍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 있지? 보통 접선의 개수가 2개 존재하는 곳은, 쌍곡선에서 접선의 개수가 2개 존재하는 곳은 쌍곡선과 쌍곡선 사이의 영역이거든? 이 영역에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양쪽에 쌍곡선 2개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접선을 2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영역 내에서도 점근선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접선을 그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예외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니까 2차 곡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만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각 곡선들마다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해서 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연습 예제 1번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쌍곡선에서도 사실 똑같아. 평면 위에 표준형의 쌍곡선이 알겠지? 평면 위에 표준형의 쌍곡선이 있을 때, 자, 이 쌍곡선에 대해서도 외부나 내부, 쌍곡선, 타원 외부와 타원 내부, 타원 위의 점들로부터 접선들을 하나도 그을 수 없거나 한 개 그을 수 있거나 두 개 그을 수 있다. 타원의 내부에서 긋는 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접선은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타원 위에서 긋는 접선은 하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원 바깥에서 그을 때는 두 개가 가능하고. 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타원의 성질에 대해서 접선의 성질을 쉽게 알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이걸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오히려 이 자체를 증명하라는 문제들로 나오지, 이걸 외워서 응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어. 없지는 않지만은, 없다라고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으로 이제 쓰이거나, 혹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포물선 등의 문제들을 풀 때, 포물선과 또 다른 곡선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에서 저런 내용을 알고서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자체를 증명하는 문제들이 근저에 좀 깔려 있어. 기본적인 요소로서 쌍곡선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쌍곡선과 접선의 개수. 쌍곡선에서는 마찬가지로 0개, 1개, 2개이다. 자, 먼저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은 쌍곡선 경계의 반대편, 쌍곡선의 서로 다른 반대편 영역 안쪽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알겠지? 접선을 긋다 보면 반드시 교선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중간. 그리고 또 예외가 또 있죠. 쌍곡선 사이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몇 개? 쌍곡선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도 원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접선을 긋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근선 얘기했는데, 정근선 같은 경우에는 접선을 갖다가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근선에서도 또 예외가 존재하는 게, 이 정근선 중에 교점에 원점이 들어가 있지. 정근선의 교점에 원점은 또 아예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외적인 영역들이 존재한다. 특히 쌍곡선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접선을 그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는 양쪽 쌍곡선의 서로 반대편에 있는 내부의 영역들과 그다음에 원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 자,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는 영역. 원점을 제외한 정근선 위의 점. 그러니까 쌍곡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정근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뭘 빼야 돼? 원점은 빼야 돼. 알겠지? 그 점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쌍곡선 위의 점들, 기본적으로 쌍곡선 위의 점들과 정근선 위의 원점을 제외한 점들에서는 우리가 접선을 하나를 갖다 그을 수 있다. 이 쌍곡선이 무한히 정근선에 다가간다라는 의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쌍곡선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야. 포물선에 대해서는요, 포물선은 x가 만일 y가 x의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포물선의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면 y도 무한대로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쌍곡선은 그래, 안 그래? 쌍곡선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y가 무한대로 갈 수 있어, 없어? y가 무한대로 가지만 y가 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죠. 그렇지? y 값이 가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야. x에 대해서. x, y 사이에 특별한 대소관계가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야. 쌍곡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정근선의 의미. 그래서 원점을 제외한 점근선과 그 다음에 쌍곡선 위의 점들의 것들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는 영역이다. 자, 세 번째 영역,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영역. 그렇죠. 쌍곡선의 사이의 영역 중에서 뭘 제외한? 점근선을 제외한 영역. 알겠지? 정근선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그을 수 있다. 사이의 영역에서는. 자,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절대값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과 같음을 만족하는 점 A, B. 이거 어떤 직선에 있는 점들이야, 이 점들은? Y 플러스 마이너스 X. 그치?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x에 있는 점들이다. 자, 그리고 쌍곡선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2차식의 개수들이 부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그치? 2차항의 개수의 부호들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 요거는 쌍곡선이고.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1에 대한 이 쌍곡선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 뭐야? 그대로. 얘는. 그치? 1분의 y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이퀄 1의 꼴이기 때문에. 그치?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가 위에서 얘기한 이 조건이 a와 b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a, b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점들이 이 쌍곡선의 어디 위에 있는 점들이다? 점근선 위의 점들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식들을 해석하면서 보자. 특히 이렇게 특별한 그 곡선을 정의하는데 특별히 관련된 요소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표현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점근선에서 어디에? 쌍곡선에 점근선 위의 점에서 쌍곡선에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가? 이미 알고 있죠. 몇 개와 몇 개? 1개나 0개. 그치? 0개에 해당하는 곳은 어느 곳이야? 점근선 위에서도? 그렇죠. 0인점, 0,0, 원점. 1개인 점은 원점을 제외한 점근선 위의 점들. 그렇게 그냥 답안 쓰면 되는 거야?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외웠잖아. 간단하게나마. 응? 몇 개 그을 수 있는가 물어봤다. 1개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전에도 뭐 얘기한 전교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답안 쓴 거 있잖아. 답안 몇몇 답안들을 봤는데 특히 이제 수리 답안은 별로 안 그런데요. 과학 답안 쓸 때 답안의 방식들이 단답형 답안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도 점수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그냥 단순히 툭 써놓고 그냥 답안을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야. 근데 이런 수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 알겠지? 단답형 답안을 쓰는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건대는 수리 문제 1번이 보통 단답형 문제로 단답형이라고 그냥 아예 나와. 답만 쓰시고 하고 나와. 그리고 이제 광운대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단답형의 어떤 결과들을 갖다가 간혹 요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자신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물을 외우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알겠죠? 자, 그대로 한번 앞에서 했던 이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자, 근데 이 문제는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 이외의 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을 다 다룰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즉 주어진 문제에서 a와 b가 어차피 크기가 같은 점이니까, 그치? a, a라고 점을 우리가 상정해도 되고 y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은 a, 마이너스 a의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 두 점에 대해서 다 이거 조사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접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 두 종류의 직선에 대해 다 할 필요가 없지, 이때는. 왜? 이게 지난 시간에 2차 곡선의 작도에서 맨 마지막에 증명 다룰 때 했던 요소야. 뭘 이용해서?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치? 주어진 함수나 곡선, 조건 등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하나하나의 모든 요소들을 다 검토할 필요 없이 절반의 영역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어. 봐봐. 지금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 x축과 y축의 대칭축을 가지고 있죠. 둘 다. 그치? 둘이 서로 대칭이지. 쌍곡선 역시 어때? 이 쌍곡선은 주어진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1은 x축의 대칭이지. 그치?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따라서 x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대칭성에 의해서 무엇만 다뤄도 된다? A, A. 조금 더 쉽게 보이는 A, A에 대해서만 다뤄도 된다. 이렇게 말로 앞에 그냥 설명해버려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말로 그냥 앞에서 설명해버리고 A,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거 안 쓰면 또 감점이야. 왜냐면 분명 문제는 뭐기 때문에 y = x와 y = -x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다 계산하진 않더라도 그런 대칭성을 이용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면 A, -a에 대한 수학적 검토의 내용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시간 줄이는 중요한 요령이니까 기억해도 알았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또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A, A라는 점에서 뭘 찾아야 돼? 이 쌍곡선에 그은 쌍곡선과의 연립 방정식, 즉 교점에 대한 방정식부터 먼저 만드는 거야. A, A를 지나는 직선과 A를 지나는 직선, 점 A, A를 지나는 직선, 정근선 위에 있다 그래도 정근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임의의 A, A를 지나는 이미 어떤 직선, 그 직선이 쌍곡선과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점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고, 이 교점들 중에서 우리는 접점의 문제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야.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A, A에 대해서 먼저 곡선의 방정식은 문제에서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1이 될 테고, 직선의 방정식 A,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 m으로 놓고, 그치?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로 이렇게 방정식을 넣은 후에 이 둘을 연립해서, 그치? 그래서 m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에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x에 대한 2차의식을 또 얻어내는 거지. 그치? 자, 이 2차의식으로서 이 2차식의 x에 대한 2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뭐가 되어지는? 판별식이 0이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이제 접선을, 교점이면서 접선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교점에서 접선의 조건을.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다시 또 뭐까지 뒤져야 돼? 이것에 대해서 판별식 D'을 찾아서 이 D'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이 되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검토까지 끝내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예외의 점이 존재하지 않는가. 원점에서 예외의 조건이 존재하죠. 그치? 원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잠깐 앞에서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원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쌍곡선에서는. 원점이 왜 예외적인 요소가 되는가를 여기서도 확인을 해줘야 돼. 0,0일 때. 자, 점 AB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B의 절대값 이퀄 A의 절대값에서 B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 즉 A, A와 A, 마이너스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Y축의 X축과 Y축의 쌍곡선과 직선이, 그치? 주어진 선분이, 주어진 조건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A에 대한 것만 찾아봐도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연립방정식 푸는 거, 만드는 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의 2차식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 y 이퀄 mx-a의 m-1. m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줬죠?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이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그쵸. 정근선 그 자체 위에서의 점은, 정근선 자체는 그 점을 지나고 정근선 자체는 제외하겠다. 왜냐면 직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정근선 자체는 쌍곡선과 교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지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의 조건, A, A를 지나는 직선의 조건에서 그 자신의 점근선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예외 조건을 달아놓은 거야.
여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예외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알겠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2차 접선 다룰 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까다로워. 이 접선 문제 다룰 때. 자, 교점에 대한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그것들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뭐 해가지고 x에 대한 2차의 식으로 정리한 거죠. 뭐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미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판별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접선의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 D가 여기서는 그 4분의 D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게 0이 되어지는 조건을 찾는 거. 이건 뭘 찾는 거라고 그랬어? 그치, 접할 조건을 찾는 거지 이게. 그치?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판별식 D가 0으로 만드는 것, 이건 무조건 쓰는 거야. 접선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접선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관계된 식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지게, 어떤 방정식이 되게 돼? 이번엔 m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m에 대한 2차의 방정식이 반드시 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2차의 식과 직선의 식에서 나오는 접선의 관계식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m, 즉 접선의 기울기를 몇 개 가질 수 있느냐, 접선으로서의 기울기 m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m에 대한 2차의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소거하는 과정에서, 식을 정리하고 소거하는 과정에서 m 플러스 1이나 m 마이너스 1과 같은 식들이 있으면 양변에서 약분을 해버려도 돼요. 그냥. 이미 앞에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전제의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m 플러스 1이나 m 마이너스 1이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바로 m에 관한 2차의 식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m에 대한 1차 식의 형태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m의 값이 나와버리지. m의 값이 그냥 유일하게 그냥 하나가 나와버렸어. 이거는 판별식을 다시 쓸 필요도 없이. 원래는 판별식을 써서 0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1차식으로 m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서 m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a가 나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냥 m 값이 하나 정해버리게 돼 있지. m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y 이퀄 x나 x 위에서. 근데 이건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d가 0이 접선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걸 바로 우리가 이 식의 결과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 판별식 자체에서. 첫 번째 판별식의 결과만 가지고. 두 번째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만일 얘가 m의 2차식으로 정리되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다시 한번 판별식을 써서 접선의 개수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m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가져서는 안 되는 조건. 원점 조건. a가 0인. 원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접선을 그을 수 없다.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에서는 a 값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a 값들에 대해서 이런 a 값을 가지는 기울기의 접선이 존재하는데 원점은 예외이다. 그 접선의 개수는 0,0에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치? 이거 왜 그러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그냥 여기서는 그 다음에 b와 a의 절대값이 같다는 조건, a가 0이 아닌 조건 하에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쌍곡선에 대해서. 자, 문제 2번. 평면의 한 점에서 쌍곡선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1에 접선을 그을 때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 A, B의 집합을 구하시오. 즉 좌표 평면 위의 모든 점, 이미의 모든 점들 중에서 이 쌍곡선에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 영역? 2개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아봐라. 이건 판별식 2번 써야 되는 문제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난다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얻어내고 기울기 m인 직선의 방정식. 자, 교점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쌍곡선과의 교점에 대한 연립방정식 첫 번째 만들어서 거의 같이 접선의 조건이 얼마인 거? 접선의 조건이 0이 되어지는 거. 판별식이 0이 되어지면 접선이 되는 거지? 자, 이 접선이 당연히 m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이 접선이 지금 m과 ab의 식이
이것에 대한 판별식이죠. 그렇지? 이 x에 대한 2차식의 판별식이 m과 ab의 식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 x의 판별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판별식 때문에 x는 사라져버리지. 그치? 결국 ab와 m에 관한 식이 되어지게 되고 이때 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반드시 몇 개여야 돼? m이 두 개여야 되지? 그치? m에 대한 해가 두 개. 즉 정리하게 되면 m에 대한 2차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일반적인 2차의 식에서 판별식 D'이 다시 m에 대한 판별식이지. m에 대한 판별식이 몇 개가 뭐가 되도록 0보다 클 조건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몇 번 강조한 거야 지금. 알겠지? 자, 실제로 판별식 D'이 0보다 큰 조건의 식들을 이제 풀어보게 되면 4분의 D' 다시 또 이제 짝수공식 이용해가지고 AB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지. M이 사라져버리고 판별식은 2차 곡선이라든지 2차 식에서의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들을 사용해야 되면 판별식 사용할 때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2차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수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 각 판별식을 쓸 때마다. 처음 판별식을 쓸 때는 교점의 x가 하나일 조건을 찾는 거였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x가 사라진 거야. 근데 이번에는 m의 개수가 몇 개인 걸 찾기 위해서 판별식을 쓴 거지. 그러니까는 그 판별식 내에서는 뭐가 사라져버려? m의 값이, m이라는 기호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 AB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AB에 관한 식이 0보다 크다. 즉 AB에 관한 대소관계 어떤 식이 나오거나 AB에 대한 어떤 자치의 방정식의 특별한 영역의 표현으로 나올 거야. 특별한 영역의 표현으로. 자, 뭐 식 정리하게 되면 결국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보다 작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보다 작다. 어떤 영역이야, 저거? 이때 a, b였잖아. a, b에서 a가 x고, 그치? b가 y니까 저거는 결국 y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보다 작다. 이 쌍곡선의 영역이죠. 그쵸? 쌍곡선의 사이의 영역을 이름 표시하는 영역이 되게 돼. 저 부등식이. 아, 근데 예외가 있었지. 쌍곡선 사이의 영역을 표현하는 부등식인데 저게 AB의 조건인데 주어진 쌍곡선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을 표현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부등식인데 이 영역 내 예외가 되는 걸 이미 문제 앞에서 했잖아. 1번에서 점근선. 점근선에서는 점근선상의 점에 대해서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였어? 한 개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원점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뭘 제외시켜줘야 돼? 답안에다 이것만 쓰면 이제 절반 날아가는 거야. 알겠지? 예외적인 요소 고려하지 않으면. 그래서 앞에 했던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은 조건, 즉 점근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건을 더 달아줘야 되는 거야. 집합으로 표현할 때. 영역의 집합으로 표현할 때. 지금 요거 정리해서 우리가 답안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각각의 단계와 그 검토 사항들을 하나라도 놓치면은 답안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를 놓치면.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법들이 뭐 미분을 통해서 푼다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단계적 절차를. 자, 마지막에 문제 3번. 문제 2에서 구한 집합에 속하는 점들 중에서 즉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보다 작은 영역, 그 다음에 점근선과 원점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쌍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상수 k가 되는 점의 자치를 k의 값에 따라서 구하여라. 그리고 이때 k가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자치를 각각의 좌표 평면에다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는 직접 그려봐라. 까짓거 문제. 자, 일단은 이미 영역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해결을 했고, 그치? 그걸 이용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에 연결이 돼 있고 2번이 3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논술 문제 특성상 문제를 연결해서 만든 거야. 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상수 K가 되는 점. 앞에서 문제 2에서 구한 영역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었어요? 문제 2에서 구한 영역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었어? 2개 그은 조건을 찾았잖아. 그치? 그 2개의 곱이, 즉 M과 M', 2개의 기울기의 조건을 찾은 거지. 기울기가 2개 중에 존재할 조건. 기울기가 2개 존재할 조건. 여기 기울기 M이. 그치? 그게 2번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M이 해에 해당하는, 근에 해당하는 이 2개의 M이 곱이 얼마다? K가 돼요, 지금.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 처음 출발점은. 이 문제의 처음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어, 이거? M에 대한 2차 시기에서. M에 대한 2차 시기에서 M이 2개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판별식을 적용했잖아. 마지막 판별식을. 그 마지막 판별식을 적용한 M의 식에서, M에 관한 2차의 식에서, M에 관한 2차의 식에서 두 근의 곱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그치? 상수항. 그 상수항의 값이 뭐다? K다라는 조건을 준 거야. 상수항의 값이. 지금 요 단계에서. 뭐 다 졸고 딴짓하냐? 뭐 정신이 없어. 나도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자, 그냥 풀어보세요.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요게 1인 직선과 y 콜 m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갖다 우리 연립해서 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m의 제곱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것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퀄 1이다. 자, 첫 번째 판별식 d를 사용해서 4분의 d를 사용해서 x의 2차식을 우리가 얻어내서 이게 0이 되어지는 조건으로 교점해라는 조건을부터 찾는다. 그리고 이거에 관한 식으로부터 다시 판별식 d', 즉 m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것도 역시 이제 짝수의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가 뭐보다 큰 조건? 얘가 0보다 큰 조건에 의해서 m의 해가 2개인 조건, 즉 2번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1인 조건이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요게 뭐의 함수야? 요게 지금 m에 관한 함수의 식이야. 알겠지? 2차의 식. 그리고 이것의 2차의 식에서 우리가 뭐 어떤 항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앞에 2번 풀었던 거에서? 그쵸. 상수항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상수항에 마이너스 k 넣은 방정식. 상수항에 k 대입한 방정식. 알겠지? 상수항에 k 값 대입한 방정식. 그게 문제 3번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상수항이 얼마? 2개의 근을 m1, m2라고 한다면 m1, m2 이퀄 kn 조건에 의해서. 알겠지? 그러면 k와 m과 ab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때 k의 조건에 따라서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 점들의 자체 방정식은 K값에 따라서 어떤 종류들로 구별되어지는가.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마지막 문제가. 1번, 2번은 기계적으로 풀어쓰는 거면 3번은 이건 단순한 기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조금 힘들고 문제에 이런 특별한 조건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고하셔야 문제를 닥쳤을 때 직접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을 보여줘야 이건 다르거나 풀 수 있는 거야. 뭐 유형으로 외워서 될 일은 아니야. 저거 자체는. 그리고 이제 K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봐라. 자, 앞에서 했던 문제 2번에서의 M에 관한 2차의식이에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알겠지? X에 대한 판별식. 교점의 조건. 판별식. 그리고 이 교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판별식 4분의 D가 0이 돼야 된다. 이때 B제곱 마이너스 1이 뭐다? 그죠? K다. 이렇게 되는 거야. M에 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 두 해가 존재하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두 해가 존재하고 이 방정식 두 해가 존재하고 두 해의 곱이 K이자 여기에 상수항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1 앞에 M의 제곱의 개수는 1 플러스 A제곱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K가 되어지는 이 조건 나온 거야. 그럼 저 가지고 K의 방정식 그리는 거야. K의 값에 따라서 저 방정식이 어떤 특별한 도형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지. 그 도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식 정리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KA 제곱 이퀄 K 플러스 1 A, B의 항에 관련된 거 우변에 상수항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상수항 이렇게 남겨놓은 건데 K 정해지면 상수항 남겨놓는데 A, B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A, B를 뭘로 보기 위해서 바꾼 거야 이거? 변수로 보기 위한 거야. A를 X의 값. 그치? 어차피 A, B였잖아. 그러니까 A가 X의 좌표, B가 Y의 좌표 해가지고 X, Y에 대한 방정식처럼 다루는 거야. A, B의 자치 다루는 거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죠.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있을까? K가 특별한 값을 가질 때 특별한 도형이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때? A, B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무슨 방정식이 돼버려, 저거? 원위 방정식이 돼버리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치? B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즉 뭐야? 원점이죠, 원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자치의 방정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치의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원점으로서 어떤 특별한 자치를 만들지 않고 원점 자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K가 1일 때. K가 1일 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바로 1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돼버리죠. K가 1일 때. 뭐가 되게 돼? 쌍곡선 영역이 되어지게 돼. 쌍곡선의 자치가. 또 특별한 점 또 뭐가 있을까? K가 0일 때. K가 0일 때는 이때 어떻게 되게 돼? B제곱 이퀄 1이죠. 즉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뭐야 이거는? B제곱 B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곧 Y잖아. A, B의 Y좌표잖아. 그치? 그래서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직선 위의 점들이 되는 거야. 뭐가? 접선에 두 접선을 긋고 Y 이퀄 플러스 1이나 Y 이퀄 마이너스 1 위의 점들은 이 쌍곡선에 주어진 쌍곡선에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곧 K 값이 되어지는, 즉 0이 되어지는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K가 0일 때 닿았기 때문에.
기울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형태의 상수함수죠, 이거. 그치? 근데 y = 1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미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y = 1이라는 상수함수가. k가 1일 때. 곡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곡선이 쌍곡선, 곡선 이런 개형부터 생각하시고요. k가 0이 되어지면은 이 쌍곡선은 y제곱 마이너스 k의 x제곱 = 1의 쌍곡선은 x가 0일 때 0,1을 반드시 0,1을 지나잖아. 그쵸? 그리고 k가 1일 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0이 되어지는 직선은 지금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난 이 직선의 점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점을 잡으면 당연히 이 접선 하나와 그 다음에 이쪽에 그을 수 있는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0이다. 왜? 얘가 기울기가 0이니까. 해석하면은. 증명은 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쯤 계산 한 번씩은 좀 중간중간에 한번 해봐. 알겠지? 확인하는 것들, 과정들을. 그리고 k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k가 -1보다 작을 때. k가 -1보다 작을 때는. 선생님 뭐라고? 그치. 정의가 안 되죠?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 k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양이잖아. 그러면 제곱과 제곱을 더한 게 되거든. 양수와 양수를 더한 게 돼. 근데 우변은 k가 -1보다 작아지면은 음이 돼버리죠.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k가 -1 이하에서는 k가 -1 이하에서는 저 부등식에 의해서 자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1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면 돼. 자,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영역들만 우리가 나눠서 k값 따라서 특별한 k값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2차의 방정식이잖아. A, B의 2차의 방정식이 결국 x, y의 2차의 방정식의 자치가 어떻게 되느냐. k에 의해서 그거 다루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거야. 자, k = 0일 때 y = ±1. 단 원점과 0,-1은 제외해야 된다. 원점이 아니라 0,1과 0,0이 아니야. 0,1과 0,-1. 알겠지? 왜 그러겠어, 이거는? 그치? 여기에 2점이나 2점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접선은 이 접선이 되어지고 또 다른 접선 하나는 또 다른 접선. 이 점에서 또 다른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꼭점에서. 또 다른 접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야, 저기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쌍곡선 위의 점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하나밖에 못 그기 때문에 그런 거야. y = 1이나 y = -1이 되어지는데 k가 0일 때는 y = +1이나 -1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포물선과 교점이 있단 말이야. 그 교점에서는 무조건 접선을 하나밖에 그을 수 없기 때문에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k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예외들을 정확하게 다뤄야 돼.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자, k가 1이 아닐 때를 이제 다뤄보게 되면 k가 1이 아닐 때라는 것은 결국 양변에 k + 1로 나눠가지고 어떤 방정식이 되도록 지금 생각해 본 거야? 쌍곡선이나 타원이나 원의 방정식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따져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따라 이거 달라지기 때문에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치? 자, 그래서 k가 -1에서 0 사이일 때는 -1 이하는 안 됐지? 그치? 자치가 존재할 수 없다. k가 -1과 0 사이에서는 이거 부호 잘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2차식 놓고 A, B에 대한 2차식 놓고 k가 0과 -1 사이에서는 k + 1은 부호가 뭐야? 당연히 양수지. 그치? 0과 1 사이에 양수가 되어지게 되고
K 플러스 1.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뭐야? 분자는 음수지? 그래서 음수에서 여기가 양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개수가. 즉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의 꼴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타원의 형태가 되게 되지, 이거는 개수가. 그치? A제곱항의 개수가 플러스가 되면서 K가 음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음수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원의 자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지. 그치? 이것 좀 기록이 오르가 나는데, 이때는 존재할 수 없고, K가 0보다 클 때는, K가 0보다 클 때는, K가 0보다 크면 이건 양수고, 그치?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뭐가 되게 돼? 쌍곡선이 되어지게 되죠, 이 자체가. 점의 영역이 쌍곡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들을 찾아가야 돼, 하나하나. K값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히 예외가 되는 점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저런 부분의 문제들은. 저거 정말 까다로운 문제야, 알겠지? 대충 수학적인 계산이나 풀이가 되더라도 예외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문제들에서. 이런 예외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문제 1번과 2번을 갖다 1번으로 내준 거야. 그런 예외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도록. 자, K 이퀄 2분의 1과 K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마지막 요구사항. K 이퀄 2분의 1일 때 대입하기는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곡선 그리면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그치, 이거 쌍곡선이지?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이 정근선 루트 2분의 1분의 y 이퀄 루트 2분의 1의 x가 되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되어지는 이런 정근선이 존재하는 쌍곡선이 됩니다. K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때는 양수가 되어지지, 개수들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타원이 만들어지죠. 그치?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뭐 안 되면은 K 이퀄 2분의 1과 K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만 풀어서라도 답안을 써야 돼. 저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일반하고 어렵다면 뭐라도 해라? 예시라도 풀어놔라. 문제에서 예시를 풀도록 요구하고 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부분 점수 받는 거야,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쌍곡선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해. 문제가 만들어지면. 물론 예전에 이제 서울대 신축면접 문제를 출던 문제라 문제 난이도가 꽤 깊기는 하지만요. 이 3번 문제의 난이도가 깊은 거지, 문제 1번과 2번에 관한 거는 충분히 논술 문제 정도, 웬만한 학교의 논술 문제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자,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두시고요.